잘 아시는 것처럼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자본변동표라는 것도 재무제표 본문 중에 하나겠지만 이 본문 중에서 주로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재무상태표가 있을 테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본변동표도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주석이라는 것도 재무제표의 일부지만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 주로 계정들이 있는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일부에서 공부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주된 계정은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계정의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통 재무제표를 볼 때 여러분들 무엇부터 보시나요? 저희 이제 회계사들은 손익계산서를 먼저 봐요, 사실은. 실무 필드에 있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땐 재무상태표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실무에서는 사실 손익계산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손익이 나와 있잖아요, 손익이. 실무 현업에서 있는 분들은 손익이 훨씬 더 중요하고 경영자의 단기 지표도 기본적으로 손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더 많이 보는데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부터 보는 게 좋겠지만 또 원래 배우시던 대로 재무상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를 보면 우선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큰 눈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회사의 자산이 총 얼마냐? 가서 보시면 약 70억 정도예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종합 문제를 보시면요. 3개년치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나눠드린 사례는요. 실제 인터넷에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 회사 중에서 이제 2개 비교식만 우선 계정을 보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비교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제가 PDF 파일로 올려드린 거 보면 유동자산이 옆 라인에 있고 이런 식으로 라인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시험 보실 때는요. 한 줄에다 다 옮겨서 적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파워포인트 할 때는요. 한 줄로 옮겨서 적어드렸어요. 그럼 자산을 크게 보시면 유동자산, 그래서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겠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거 주로 설비 같은 게 비유동자산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유동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출발해요. 현금흐름표에서 얘기하는 현금이 있거든요. 그때 현금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현금성 자산은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보통 예금이 제일 많겠죠. 혹은 회사의 전도금이라는 거 있어요. 전도금. 뭐 건설회사 같으면 현자에 현금 놔둔 거. 그런 것도 여기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단기 금융자산도 일부는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매출 채권이 있죠.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죠. 회계학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네팅쳐서 순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도 되고요. 이렇게 총액으로 나누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 채권과 여기 보면 미수금이 있는데요. 이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출 채권은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수익 창출이 일어났는데 아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수금은요. 우리 영업활동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영업활동이 아닌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들어오죠. 일종의 투자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긴 했는데 아직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어요. 이걸 미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 매출 채권 회전과 관련된 건 미수금은 제외하고 매출 채권만 두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조업이라면 제품을 판 외상 매출금. 이게 매출 채권이에요. 도매업이라면 상품을 판 외상 매출금. 이게 매출 채권이에요.
서비스업이라면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아직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것. 주된 영업활동,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게 매출 채권이에요. 그 이외의 어떤 채권들은 일반적으로 미수금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건요, 보통 회사들은 주주나 혹은 임직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만약에 주주나 임직원에게 대금을 빌려줬다라면 단기 대여금이 실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빌려준 것이 아닌지를 꼭 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어디 가보면 찾아볼 수 있냐면 대부분의 회사는 주석이 있어요. 주석. 그 주석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떡하니 단기 대여금이 있어요. 아, 그러면 주주나 임직원에게 대금을 빌려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단기 대여금은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일이 영업활동이 되겠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기업들은요, 돈을 빌려주는 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여금도 나중에 일종의 투자와 관련된 활동이긴 하다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선급금이라는 건요, 내가 대가를 먼저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이라면 재고자산을 사기 전에, 원재료 등을 사기 전에 대금을 지급해 둔 상태. 하지만 원재료는 아직 인도되지 않은 상태. 도소매업이라면 내가 상품을 사기 위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한 상태. 하지만 아직 그 상품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을 선급금이라고 해요. 선수금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금하고는 반대다. 그러면 이 선급금은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내가 물건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요. 채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그 반대로 부채예요. 내가 물건을 주기 전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대가를 수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금이라는 건 아직 매출 활동 전에 대가를 수령했기 때문에 의무죠. 대가 수령은 했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도 일반적으로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당연히 유동자산에 들어있죠. 왜냐면 물건 사기 전에 돈 주고 그 물건을 1년 이후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급금이라고 보시면 돼요.